안녕하세요. 결혼 2년째 아직은 신혼생활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올해 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니던 직장은 얼마 전 잠시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사연 없는 결혼은 없다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 부부도 결혼 전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곧 엄마가 될 예정인 저는 요즘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엄마도 많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정성으로 키우겠지만 남의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대단한 분들이 있는 반면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임에도 외면한 채 본인 삶만 살다가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나타나 자기 자식을 찾는 나쁜 부모가 있기도 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귀는 동안 남편에게서 조금 슬펐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위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 인연은 천년이라고 하지만 선연이 아닌 악연도 있다는 걸 지금 남편 옆에서 같이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대학 졸업 앞두고 있을 때 같은 학교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연애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긴 시간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큰 문제 없이 만났습니다. 늘 바쁘고 힘든 남자친구지만 저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저를 말없이 응원해준 좋은 사람입니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자친구 역시 힘든 레지던트 과정 수련하면서도 결혼하자며 저에게 청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을 고백할 게 있다며 조심스레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민아, 나 사실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너랑 5년이나 만났으면서 얘기 못한 건 정말 미안해. 혹시 네가 싫어할까 봐 걱정도 됐고 결혼하는 것도 확실치 않았으니까 말하지 못했어. 말해야지 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 나한테는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였거든. 저를 사귀는 5년 동안 말하지 못한 사연이라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이거나 꺼내기 힘든 고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듣기 전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꺼낼지 살짝 짐작이 가기도 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집 얘기나 부모님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충 얼버무려 그냥 화목한 집은 아닌가 보다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다면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와는 사이가 무척 좋다는 정도였습니다. 사귀면서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도 자주 했었고요. 물론 결혼 전 정식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성품을 미루어 보아 분명 훌륭한 이품의 소유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말 꺼내기 어려워하길래 저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뭔데 그래? 어려워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빠. 나는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자 그 사람은 결심했다는 듯 자기 아픔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아주 어릴 때라면 부모님 이혼을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 것 같긴 한데 하필 한창 사춘기 따라 나도 되게 힘들었어. 아, 오빠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혹시 두 분은 왜 헤어지신 건지 물어봐도 돼? 경제적인 것 때문이야? 내가 어른들의 일을 몰랐다면 좋았겠지만 나도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라 두 분이 싸우시는 거 보고 듣고 나서 눈치챘었지.
너 충격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감추지 않을게.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하셨어. 그러니까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나가신 거지. 이혼하고 엄마는 재혼하신 걸로 들었거든. 근데 결국은 또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더라. 나 의대 갔다는 거 듣고 몇 번 연락 와서 밥 먹은 적은 몇 번 있긴 해. 근데 나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죄짓는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가끔 안부 묻는 거 외에는 만나지는 않아. 이혼한 사유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 외도 때문이라는 거에 적잖이 놀라긴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가 그 민감한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해줬어요. 어려운 말 솔직하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오빠 부모님이 헤어지신 게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 뭐가 그리 어려운 얘기라고 고민을 한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이해 못할 분은 아니셔. 그럼 지금은 아예 어머님이랑은 안 만나고 사는 거야? 가끔 어머니가 잘 지내냐고 연락은 하셔. 사는 게 어려우신 건지 가끔 생활비 얘기하실 때 조금씩 용돈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내가 싫다고 하면 아예 안 만날 생각도 있어. 나도 솔직히 엄마한테 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뭐랄까, 엄마 없이 지낸 시간이 뭔가 슬퍼서 아직 엄마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 같아. 하긴 부부 사이는 이혼했으니 남이겠지만 부모 자식 간 인연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소식은 전하고 산다는 거 들었지만 굳이 제가 나서서 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거 모르고 구김살 없이 자란 터라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랐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얘기 다 얘기해준 남자친구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가정에 대한 문제라는 건 짐작했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우리 둘이 만나거나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본인 잘못이 아닌 걸로 무슨 죄라도 고백하듯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다들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자랐으면 하고 가족도 화목했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또 배우자의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로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짐을 고려해야 하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남자친구 부모님이 헤어진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인해 본인까지 앞날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보시겠다고 재혼도 하지 않고 애쓰셨던 그 사람 아버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당신이 이혼했다고 해서 자식이 가슴 아픈 일을 겪는 거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정식 인사를 앞두고 저희 이런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것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미 그때 얼굴 보지도 않고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데려오라는 말 몇 번을 하셨어도 제가 그 사람 부담 주는 거 싫어서 극구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다고 하니 좋아하셨죠. 어렵사리 꺼낸 남자친구 가정사 얘기 듣고 사실 표정이 밝지만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분명 하나밖에 없는 딸, 온전한 가정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하다며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남자친구는 엄청 긴장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 앞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덩달아 긴장을 했고요.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엄마는 연신 그 사람 앞접시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셨고, 아빠도 잔 비울 새 없이 계속 술을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자네 참 마음에 드네. 부모님 이혼하신 게 한창 사춘기 따라 공부 안 하고 탈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며 이렇게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 참 대견해. 자네 아버님 안 봐도 아주 훌륭한 분임에 틀림없겠다 생각이 드네. 솔직히 우리 정민이 얘기 듣고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싶어. 우리 딸하고 잘 살면 우리는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다는 것만 명심하게. 아빠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때 엄마도 옆에서 아빠 말을 거두셨습니다.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자네 아버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자네 키우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겠어?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할 만해. 오늘부터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네, 그럼요, 장모님. 아니,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 장모님 소리 듣기 좋네. 내가 친엄마 같진 않겠지만 편하게 생각했으면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고민 있으면 터놓고 말해줘. 자주 얼굴 보면 진짜 가족 되는 거야. 저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민아, 오늘 보니 참 사력 있고 마음이 여려 보이더라. 어릴 때 마음고생한 게 아마 상처가 많이 되었을 거야. 예의 바르고 그렇게 싹싹한데 엄마 없이 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짠한 거야.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부모한테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법이거든. 앞으로는 네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줘. 알겠지? 엄마 말에 저는 한 번 더 감동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날 전부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준비도 그날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을 잡아놓고 남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남자친구 아버님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님은 거창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셨고 은행원으로 퇴직 후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를 보고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반가워하셨고 벌써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아직 경제활동도 하시고 남편도 앞날 창창한 의사인데다 형편이 아주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신혼집을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굳고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저는 친정 도움으로도 충분히 시집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양가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 둘의 힘으로 해보고 정 안 되면 도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미리 상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8천 정도를 모아놨었고 남자친구는 레지던트 월급으로 쪼개 쓰며 모으느라 돈은 많이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도와주시면 2억까지는 준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따로 적금 들었던 거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면 그 사람 병원 근처에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 얻은 건 충분했고 결혼 비용을 쓰고도 남을 정도였기에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다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낳아주신 엄마에게 결혼한다는 소식은 전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 쪽 혼주석에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혼한 부모라도 자식 결혼할 때는
부모 도리로 혼주석에 앉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소식 알렸어?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나는 상관없으니까 오빠가 알리고 싶으면 결혼 소식 전해드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한참을 고민하는 얼굴로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내 결혼 소식은 전해야겠지? 그럼 알려야지. 혼주석에 앉으신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만약 싫다고 하셔도 먼 발치에서 오빠 결혼하는 건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결혼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저는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자고 해도 들어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넌지시 그 사람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정색을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며느리한테 대접받을 정도로 나한테 해주신 건 없어. 솔직히 나는 내 결혼식에 어머니 오라고 할 생각도 없었거든. 근데 네 말도 일리가 있어서 고려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굳이 그 사람 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다 싶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따로 자기 어머니한테 결혼 소식은 전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보름쯤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미리 결혼 날짜를 양가 부모님과 조율해서 정한 상태였고 식장이나 집도 미리 구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입주만 남겨놓고 있었고 바쁜 예비 남편 대신 제가 살림살이며 결혼식 준비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간만에 오프였던 예비 남편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 표정이 같이 있는 내내 어두웠어요.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네 말대로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결혼 날짜를 알려드렸어. 너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시려면 결혼식에 와서 얼굴 보고 가셔도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나를 좀 보자고 하시는 거야. 바빠서 시간 내기도 힘들다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병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 정말? 오빠한테 무슨 말하고 싶어서 찾아가신 거래? 엄마가 자식이라고 나 하나 있는 거 결혼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원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혼주석에는 못 앉더라도 상견례 할 때 엄마로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다 하시더라. 참. 언제부터 자기가 내 엄마 노릇을 했다고. 예비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같은 많은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래서 오빠는 뭐라고 했는데?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막 우시면서 나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시니까 차마 모질게 대답을 못하겠더라. 나도 독한 놈은 못 되는가 봐. 그래서 너랑 아버지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네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래, 어차피 결혼 전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문제잖아. 말 나온 김에 상견례 전에 인사 한 번 드리지 뭐. 그러고 나서 상견례에 어머니 오시는 문제는 결정하는 게 어때? 오빠 뭐 그런 걸 혼자 끙끙 앓고 그래? 그냥 순리대로 하면 될 일인데 뭐. 걱정하지 말고 오빠가 오프닝 날로 약속 잡아서 다 알려줘. 상견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며칠 후 저는 예비 남편 병원 근처 식당에서 그 사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비 시아버님도 함께 나와 계셨어요. 남편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혹시 그 여자가 저한테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면서 꼭 같이 나가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신 듯 예비 시부를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째려보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기왕 인사하기로 한 자리이니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고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저를 아래 위로 싹 훑어보시고는 그래,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 줄은 알았지만 정말 예쁜 색시를 데려왔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시고는 예비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한창 예민한 나이에 이혼하고 나서 너무 가슴 아파 제정신으로 산 적이 없다. 근데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만감이 교차하더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네 엄마로서 상견례 자리 참석하고 혼주석에 한복 입고 앉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안 해주면 엄마가 한이 맺힐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네 친엄마잖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줄줄 흘리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건지 예비시부를 곤란한 얼굴로 바라보셨고요. 하지만 옆에서 예비시부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이제 와서 그럴 자격이 없는 건 알지? 내 맘 같아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싫지만 어쨌든 당신이 내 아들 낳아준 사람이니 참고 있는 줄이나 알아. 남자랑 눈 맞아서 자식도 버리고 나간 사람이 이럼 곤란하지. 당신 말대로 상견례랑 딱 결혼식 때까지만이야. 그 이후로는 애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어. 알겠어? 내 말대로 안 하면 다시는 내 아들하고 연락도 못할 줄 알아. 분명히 알아도 결혼식 이후로는 나 통하지 않고 애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말씀하셨고 결국 어머니는 본인 뜻을 관철시키셨습니다. 물론 결혼식 이후로는 나타나지 말라는 아버님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도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결혼하셨다는 오빠 엄마를 만났거든? 아들 결혼할 여자 꼭 보고 싶으시다길래 만나서 인사드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아들 결혼할 때 엄마 노릇은 꼭 해주고 싶다고 우시더라? 그래서 상견례 할 때 자리에 나오시기로 했어. 결혼할 때도 한복 입고 혼주석에 앉고 싶으시대. 오빠랑 아버님이 결정하셔야 하는 거니까 나는 결정하는 대로 따를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혼했지만 그분도 오빠 생각은 늘 하셨겠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한이 맺힐 것 같다고 엉엉 우시더라. 어릴 때 이혼했다니까 얼마나 아들이 눈에 밟혔겠니. 결혼할 때만이라도 엄마 노릇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엄마는 이해가 가는구나. 우리는 상관없어. 상견례 때 결혼식 때 아니면은 사실 그리 자주 만날 일도 없는 거 아니니? 시아버지 되실 분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 전해드려라. 엄마는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 시어머니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는 예비 남편 부모님 이혼한 속사정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이혼했다는 걸 들으셨다면 저런 말은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엄마의 그런 걱정과는 달리 남편의 어머니가 마냥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을 배려한답시고 상견례에 어머니가 오시는 것도 오케이 했고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게 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물어본 거였는데 내가 과연 맞게 행동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자식에게 미안해하거나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거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요. 예비 남편 어머니는 미안해하거나 예비 남편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앞으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고 저의 경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수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난 이후 남편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결혼 준비 상황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이미 예비 남편은 자기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면서 본인이 결혼식에 입고 올 옷 한 벌은 직접 사주겠다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굳이 이혼한 남편 어머니까지 뭘 사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의상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비 남편 모르게 예단비 100만 원 정도는 건네드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저에게 전화하는 그 사람 어머니의 언행을 듣고 느낀 건 이랬습니다. 이분은 아마 오빠 말대로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본인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은 건 물론이고 자기 힘든 얘기만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할 말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만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저는 예비 남편의 어머니와는 다시 볼 일이 없게 되었네요. 그날 점심 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상견례 약속 장소에 일찌감치 도착해 예비 남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먼저 예비 남편과 시부가 들어오셨고 얼마 후에 그 사람 어머니가 도착하시더군요. 잠시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가고 상견례 자리에서 의뢰한다는 상대방 자식 칭찬하는 말도 몇 마디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간 결혼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양가 부모님들이 의논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미 식장이며 날짜며 집이며 준비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예단과 예물 같은 자잘한 문제만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인 양가 어머니들이 상의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미 전에 예단이나 예물을 간소하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의논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비 남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애들 혼수나 예물은 이미 결정들 하신 건가요? 집은 우리 아들이 해가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 쪽에서 해오는 건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요. 아마 예비 남편이 어머니에게 일부러 말을 안 한 듯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머니 말 듣고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애들한테 아직 얘기 못 들으셨나 보군요. 사실 애들이 부모님 도움을 굳고 안 받겠다고 해서요. 둘이 모아놓은 돈 똑같이 보태서 반반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전세를 이미 얻었고요.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걸로 알아요. 이제 한참 살림살이 알아보느라 바쁘답니다. 예물은 딱 필요한 거 지들이 원하는 것만 하기로 했다네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건 아니다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 댁에서는 의사사위 얻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혼수랑 예단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혼가정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네요? 그 말 듣고 예비 시부와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당황한 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가 뭐라 말을 하시기도 전에 그분이 이러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벌어오는 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돈댁에서는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자 하니까 따님은 직장도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구먼요. 주변에 의사사위 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반반 결혼이 가당키나 한지요. 예비 시부는 어머니 입을 틀어막으면서 말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아들놈한테 엄마 노릇 하고 싶다더니 이게 엄마 노릇이야?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럴 거면 당장 나가! 맘 약한 예비 남편은 두 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그때 저희 엄마가 결심하신 듯 예비 시부에게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입을 여셨습니다. 두 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 좋은 뜻으로 만난 자리 아닙니까? 자식 먼저 생각하셔야죠. 일단 제가 그쪽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번에 예비 시부의 발을 뿌리쳐 버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을 속사포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말하라니까 제 할 말은 해야겠네요. 우리 아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이 낳은 게 바로 저고 의사 된 것도 제 공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인생 중대사인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저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힘들게 키운 아들 그 댁에서 데려가는 거니까
그만큼 도리는 해달라 이겁니다. 그쯤 되니 우리 엄마도 목소리가 곱게 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어디 한번 원하시는 걸 정확히 말을 해보세요. 의사사위 보려면 열쇠 세 개는 기본으로 해오는 거 모르시나요? 근데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차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참 딸자식 시집 쉽게 보내십니다. 뭐 집을 벌써 계약했다고 하니 열쇠는 됐고요. 해오는 거 없으니까 현금으로 3억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요? 이거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정도면 아들 장가 보내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겠네요. 네? 3억이요? 지금 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설마 3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사위 보려면 요즘은 10억대는 기본으로 쓴다는 거 모르세요? 찬란 사위 얻으시면서 3억이 적다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 얼굴을 보니 막 울 것 같은 얼굴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엉망이 된 분위기를 깬 건 예비 남편 어머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이거 못나? 이게 무슨 짓이야? 바로 옆에 있던 예비 시부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머리채를 틀어주신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놀랐지만 아무도 시아버지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팬 내가 엄마 노릇하고 싶다길래 그래도 천륜을 생각해서 배려해줬더니 너 같은 건 엄마 저격이 없는 인간이야. 아들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고생해서 아들놈 의사 만들어 놓으니까 나타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 당신이 뭐 해준 게 있다고 사돈댁에 감히 돈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혼자 다 키운 아들 네가 팔아먹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키웠다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집은 있어. 나는 우리 아들을 낳은 엄마야. 낳아놓기만 하면 엄마인 줄 알아? 당신이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이딴 짓을 해? 오늘 이후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 하기만 해봐. 이러면서 어머니 머리채를 자꾸 흔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시아버지 손아귀를 벗어나려 하셨고 두 분의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접시들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고 종업원들이 깜짝 놀라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고는 도로 나가더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됐어요. 정민이 가족 앞에서 더 이상 못 볼 걸 보이지 말자고요. 그제야 예비 남편은 아버지 발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당혹스러움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예비 남편 손에 이끌려 어머니는 상견례장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예비 시부께서는 정중하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하신다며 개의치 마시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어찌 마무리했는지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께서는 어머니가 혼조석에 앉기로 한 걸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직접 친정아빠에게 전화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과받기도 민망하다며 개의치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서방한테 전화를 하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이 어찌나 걱정을 하시는지 내가 미안할 지경이더라. 우리는 다 잊었으니까 괜찮다고 김서방 잘 달래줘라. 우리보다 그 댁이 속상할 일이지 않니? 네 시부가 앞으로 절대 어머니랑 만나게 할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길래 나는 다 잊고 우리 김서방만 생각하기로 했다. 너도 그 일은 잊고 이제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괜찮으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김서방도 다시는 엄마 보는 일 없을 거라고 저랑 약속했고요. 저도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는 그분 보고 싶지 않네요.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분의 번호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후로는 나타나거나 연락하는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다른 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투기도 한다는데 저희는 마치 상견례 때 액땜이라도 한 듯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너무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셔서 제가 늘 황송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 걱정돼서 자주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예 주말이면 늘 약속을 잡아버리시더라고요. 반찬을 해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반찬 배달 시켰다는 사진을 보내주시며 신경 쓰지 말라 하실 정도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안온한 일상을 깨는 사건이 한 번 더 있긴 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남편 친모는 그냥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했더니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만나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우리 집을 알고 있었나 봐요. 아파트로 찾아와서 경비실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호출이 와서 놀란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하던 그분 행색이 결혼 몇 달 전 봤을 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를 만나자고 했겠어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너희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왜 그리 내 연락을 안 받니?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혹시 너 돈 좀 있어? 한 5천 정도 여유 있으면 해다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예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 하시길래 여기서 끊어내야겠다 싶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러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제가 아줌마랑 무슨 관계라고 돈을 드리나요? 저희 아버님이랑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러려고 상견례 때 돈 요구하신 거예요? 아줌마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영 끊고 나가셨으면 차라리 나타나서 휘젓지는 마셨어야죠. 근데 저한테 돈까지 요구하는 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5천이 아니라 500도 못 드려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붙잡는 그분 손을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이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화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집사람 찾아와서 돈 달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 잊은 거냐고요? 그래도 엄마니까 한 번은 나를 위해 애써주겠지 했는데 보기 좋게 배신당한 걸 내가 용서할 것 같아요? 엄마는 어릴 때도 엄마가 먼저였고 나 결혼할 때도 돈이나 밝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할 줄 알아요. 그 순한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았을까요? 남편은 그날 자기 엄마를 손절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임신한 지금까지도 남편의 엄마는 연락을 하거나 나타나는 일은 없네요. 남편 엄마는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남편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연 알기는 할까요? 참 씁쓸합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는 것과 서로를 존경하는 부부가 되자고요. 남편은 자기의 결핍을 잘 알기에 절대 친엄마 같은 부모는 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의 상처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있는 그대로 남편은 받아들이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남편을 보면 참 측은해요. 그리고 남편 엄마를 가끔 떠올리면 화가 납니다. 낳아놓고 책임을 져버리고 남자를 따라 가족을 버리고 이혼한 사람. 과연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이를 가져서인가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기만 합니다. 아마 남편의 엄마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만한 그릇이 아닌 분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남편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혼 가정의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이혼 가정이라고 편견을 갖기보단 내 배우자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찌 극복한 인간인가를 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란 제 남편을 존경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